오늘 리뷰는 바로 HG 건담 지쿠악스의 릭돔 가이아기 오르테가기. 지쿠악스에 등장한 릭돔이 HG가 나왔습니다. 25년 9월 20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이 됐고 가격은 엔가로 3,300엔, 국내에서는 39,60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패키지가 꽤 크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께는 좀 엄청 두꺼운 건 아닌데 이게 이 다리 아래쪽 외장, 가장 널찍한 이 다리 특유의 릭돔 특유의 저 디자인, 저 다리를 슬라이드 사출로 만들었더라고요. 파츠 하나짜리로.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런너의 크기들이 좀 커져서 그런가 이렇게 좀 큰 박스가 됐더라고요. 자, 그럼 지체할 거 없이 바로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들어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구성 자체는 꽤 심플한 편입니다. 딱 우리가 알고 있는 릭돔의 무장들인데 오른쪽에 뭔가 하나 추가됐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먼저 볼 거는 마킹 실입니다. 실이 엄청 많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니긴 해서 그냥 적당했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다른 것보다 지금 1번과 2번이 메탈릭입니다. 나머지 흰색은 그냥 라인이거든요. 무광 라인. 근데 1, 2번이 메탈릭으로 약간 센서류라든가 특히나 1번 같은 경우는 확산 빈포에 쓰이는 거다 보니까 좀 반짝반짝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체용 손으로는 왼손 편손 들어갑니다. 완전히 손가락들 쫙 편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돔, 릭돔에서 쓰였던 그 모양의 편손입니다. 사실상 히트사벨을 쓸 때 많이 쓸 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돔 하면 떠오르는 근접무장 히트사벨!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우주세기의 릭돔이나 돔은 이제 히트사벨 한 개 보통 사용을 했는데 지쿠악스의 기본 사양은 양쪽 어깨 뒤에다가 둘 다 수납을 한다 거든요. 근데 일반기의 기본 사양은 이거 두 개를 다 수납을 하는 건데 이제 검은 사면성의 가이아기는 오른쪽 어깨에 하나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오르테가기 같은 경우는 아예 히트사벨을 장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이언트 바주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돔의 자이언트 바주카 느낌이 좀 나는, 하지만 지쿠악스식으로 재해석된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이언트 바주카입니다. 바주카의 포구는 크게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고 밑에 고리 같은 경우도 구멍이 뚫려 있는 조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조준 센서 같은 경우는 가동식이 아닙니다. 고정식이에요. 아예 이렇게 목이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느낌으로 돌리려고 하다가는 파손될 수 있다.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도 서브 그립이 그 자쿠 머신건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손잡이가 또 가동식이기 때문에 서브 그립을 가동시켜야 이제 손잡이가 편하게 가동을 합니다. 이게 서브 그립이 펼쳐져 있으면은 공간상 많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이 앞쪽 같은 경우도 이전에 자쿠 때 봤던 것처럼 원래는 이 앞쪽처럼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하는 고리 부분인데 막혀 있네요. 그리고 바주카 중간 부분의 디테일도 지쿠악스스럽네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 앞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도 기본 디테일도 나쁘지 않게 되어 있고 특히나 요 탄창 같은 경우도 되게 그 지쿠악스스럽게 좀 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디자인됐습니다. 특히 뒤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게 살짝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게 좀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릭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장이죠. 전자 하켄! 작중에도 지쿠악스에게 릭돔 둘이 사용을 해서 이제 파일럿에게 직접 데미지를 주는, 이걸 통해 전류를 흘리는 그런 느낌으로 공격을 했죠. 약간 기존 우주세기에도 보이던 예를 들어서 구프의 히트로드라던가 아니면 함브라비의 우미헤비라던가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손등을 교체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노란색의 리드선, 실제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그냥 노란색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있었죠. 그리고 하켄의 머리는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안쪽이 갈고리 제대로 디테일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안쪽에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고요. 앞쪽 같은 경우도 적당한 느낌으로 디자인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애니메이션보다는 비율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릭돔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첫인상 지쿠악스에서 디자인된 여러가지 이제 1년 전쟁 당시의 모빌 슈트들이 있었잖아요. 갱도 있었고 자쿠도 그렇고 다시 디자인됐는데 그 중에도 가장 원본의 느낌을 잘 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트레이드마크 같은 이 펑퍼짐한 다리 디자인부터 스커트, 여기 어깨 디자인도 약간의 추가만 있을 뿐 어깨는 거의 그대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릭돔 특유의 이 머리 디자인도 잘 녹아들어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옆으로 가는 순간 저게 뭐지? 그동안에 돔이나 릭돔엔 없던 것 이게 뭐지?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자마자 이게 뭐지 하면서 일단은 물음표가 먼저 머리 위에 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튼 그만큼 충격이었다. 무려 제3의 달입니다. 우리의 지쿠악스 릭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얌전한 디자인 아니다. 뒤를 보는 순간 다리가 3개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견이 분분했죠. 원래 릭돔 디자인을 이렇게 한 거다. 아니다. 그 검은 사면성에서 메쉬가 빠졌으니까 메쉬기에 다리를 떼다 붙인 거다. 막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었었는데 그냥 지쿠악스의 릭돔은 다리 하나를 백팩으로 쓰고 있는 게 맞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리고 릭돔과 전투를 했던 지쿠악스와 함께 놔보면은 일단 덩치야 당연히 릭돔이 큰 게 당연한 거고 키 같은 경우도 엇비슷합니다. 근데 릭돔이 조금 더 큰 것 같네요. 조금 더. 자,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 우리가 알고 있는 릭돔의 그 머리입니다. 대신에 이 머리 양옆에 약간 양각으로 뭔가 디테일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게 아래쪽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약간의 아주 소소한 추가 정도만 있을 뿐이지 머리의 느낌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돔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좀 뒤로 길더라고요. 원래 머리 비율이 이렇게 뒤로가 길지가 않았는데 좀 더 디자인 리파인이 들어간 그런 부분이고, 모노아이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면은 이제 클리어 파츠, 짜잔, 클리어 핑크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앞쪽에 빨간색 외장을 벗기면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안쪽에 볼 조인트라서 모노아이를 가동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원하는 대로 좀 가동시켜주면은 좋겠죠. 저는 일단 정면을 바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파츠 끼워주면 됩니다. 근데 이 앞을 막고 있는 클리어 같은 건 없어서 그냥 얇은 거, 이쑤시개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조절을 해줘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머리를 분리해 보면은 안쪽에도 살짝 프레임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런 부분은 또 괜찮더라고요. 분할 참 좋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몸통! 이 몸통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릭돔의 느낌도 좀 나면서도 일단은 왼쪽 가슴에 확산 빈포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일단 빈포 자체에도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하기 때문에 이제 빛 반사 좀 일어나게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설정상 일단 확산 빈포라는 이름이지만 이제 뭐 적을 격추할 만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눈가림용 같은 느낌으로 사용을 하죠. 그러면서 시야를 가리고 돌진하는 그런 느낌의 전술을 쓰죠. 그런데 이 가슴 파츠는 말 그대로 약간 아머 느낌입니다. 이 위에서 바라보던 옆에서 바라보던 정말 이게 이 몸통 이 디자인이 등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을 감싸고 있는 아머의 느낌처럼 되어 있어서 좀 이제 디자인이 달라진 부분이 이런 부분이 또 달라졌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어깨를 감싸고 있는 부분에 이 프레임의 볼륨감, 이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그냥 외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독특했습니다. 특히나 가동 때 보면 좀 놀라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이 히트삽의 수납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팔과는 별개로 이제 몸통에 붙어 있는 어깨에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허리 디자인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 하나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두껍지가 않았거든요? 돔의 허리는 이거보다 얇은 게 보통이었는데 좀 더 외장을 두껍게 추가했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보면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깨 쪽으로 가보면 아무리 봐도 이 위에 돌출되어 있는 거 가리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돔의 어깨인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수준의 디자인입니다. 안쪽에 빨간색마저 분할되어 있어서 저거 돔인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마킹실 조그만한 거 하나 사용을 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좋았던 게 안쪽에 어깨 빨간색 파츠는 앞뒤로 이렇게 관절을 감싸듯 조립을 하고요. 그 위에 겉에 있는 이 검은색 외장을 씌우는 방식.
그래서 이 검은색 외장이 하나짜리입니다. 뭐 접합선 같은 것도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팔 자체도 기존의 돔에 비하면 좀 더 이제 곡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디자인이 좀 더 추가된 느낌. 되게 그냥 밋밋한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앞에 조그만한 굴곡 하나 추가됐다고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팔 하박은 이게 돔보다는 조금 더 자쿠에 가까운 느낌? 특히나 앞쪽 이 줄무늬 디자인 때문인지 오히려 자쿠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팔뚝 뒤쪽이라든가 좀 더 패널 라인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특히나 이 손등 디테일도 지쿠왁스스럽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테일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 자체도 돔에 맞게 바뀌었는데 이런 매끈한 스타일의 손가락 디자인이 좀 인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골반 자체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릭돔의 스타일에서 좀 더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디자인이 추가된 그런 느낌이랄까요? 마킹 실을 통해서 흰 색깔 라인들, 포인트들이 추가되어 있고 이 스커트에 센서 아니면 라이트 같은 게 추가가 됐는데 여기도 앞쪽에 빨간색 부분은 스티커입니다. 특히나 좀 작고 얇은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혹시 조립하면서 좀 주의할 만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대로 골반 뒤쪽으로 가보면은 뒤쪽에 부스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릭돔 자체가 추진 장치 쪽이 좀 크고 많은 편이었는데 훨씬 더 확대된 그런 느낌의 부스터 유닛이고요. 이렇게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대로 뒤쪽을 본 김에 이제 등 쪽, 백팩 쪽도 보면 이거를 좀 가동시켜서 이렇게 프레임을 내려보면은 등 안쪽도 볼 수 있거든요. 내부에도 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고 그걸 감싸고 있는 프레임들이나 기본 디테일들도 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관절부, 다리가 연결된 관절부 자체도 보면은 좀 두꺼운 프레임 형태면서 밑에는 회전축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위에는 좀 프레임이 좀 솟아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겉에 드러나 있는 느낌?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백팩 부분은 진짜 이건 다리거든요. 아니 뭐 백팩용으로 만들어진 다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밑에 있는 다리랑 똑같은 걸 써서 이거 다리 만들 때 곱하기 3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 백팩까지 볼 필요는 없다. 다리 보면 된다. 그렇게 이제 골반 안쪽에 프레임과 함께 허벅지 쪽도 둥근 형태면서도 이 오금 쪽은 살짝 이제 파츠 분할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무릎 디자인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돔 스타일인데 조금 더 사이즈가 커졌나? 비율이 좀 달라졌네?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관절을 감싸고 있는 외장도 하나 분할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요 다리 하박 쪽 여기가 진짜 진국이었는데 정면에서 보니까 접합선이 얇게 하나 보이죠? 이렇게 작게. 이게 슬라이드 사출된 거대한 다리 외장 두 개가 이렇게 위아래로 겹쳐져 있는 겁니다. 접합선이 진짜 그냥 꽉 끼워 놓으면 이것처럼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조립할 때 딱 위치 잘 보고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잘 눌러주면서 조립해주면 좋다. 접합선 진짜 거의 안 보인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디테일 되게 심플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이제서야 좀 파팅 라인이랑 이런 게 좀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파츠 자체 조립은 간편하게 만들면서 파츠의 개수도 줄이는 걸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동일한 파츠가 백팩에도 쓰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다 곱하기 3으로 만든다라는 거랑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 조금 보이는 게 관절은 동그랗게 되어 있구나, 원형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도 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 자체도 되게 지쿠왁스스럽게 좀 이렇게 뭔가 덧대 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기도 하고 정면에서 봤을 땐 이거 돔 발가락인데? 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렇게 한 번씩 꺾여가지고 올라가는 이 발등 디자인도 좀 포인트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발바닥을 보면은 이제 스러스터의 향연이죠. 그냥 다 버니어입니다. 완전 백팩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밑에서 봤을 때 얘는 순간 가속력 하나는 끝내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버니어라든가 아까 히트사벨 수납부라든가 눈치채셨겠지만은 메탈릭 실버 사출로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 안쪽은 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였어요. 막 어색한 컬러보다는 이런 멋진 컬러가 좋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발바닥에 보면은 이 버니어들이 좌우로 하나씩 연결되어 있어요. 짝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나마 가동을 시킬 수도 있다. 이 부분들 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나마 가동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작지만 센스 있는 포인트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그걸 덮고 있는 이런 프레임의 디테일도 꽤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고 싶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다 발바닥 보고 나면은 얘는 릭돔인 이유가 있구나. 지상에서는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발바닥으로 뭐 흙먼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봅시다. 목 자체는 이중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턱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가능한데 공간이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고개를 드는 거나 숙이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무언가 하나 넣어놓은 게 이 목 주변의 외장 있죠. 이게 가동을 합니다. 어떻게? 고개를 들 때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고개를 좀 더 편하게 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서 목을 앞으로 빼면서 고개를 들면은 너무 힘 좀 빠지니까 한 번 더 요런 느낌으로 고개 들 때 좀 쓸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깨 가동이 참 놀라운데 일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어깨를 앞으로 가동시키고 뒤로는 잘 안 되나? 하는데 어깨가 그냥 관절이 이것저것 접혀져 있는 거라 이렇게 쭉 빠집니다. 아예 이렇게 뒤로 뺄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위아래를 돌릴 수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상하 가동도 이걸로 해줍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편안하게 이렇게 어깨를 한번 쫙 펼친 다음에 앞으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팔 연결 자체는 볼 조인트로 좀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안쪽에 내부 디테일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약간씩의 꺾는 가동도 되고 팔 들고 내리는 거에 뭐 맘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외장도 지금처럼 이렇게 별도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팔 옆으로 들 때 아주 편안하다라는 거. 그리고 팔 회전 자체는 상박에서 회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 단일 관절인 듯한 이중 관절. 이게 자세히 보면은 위에 상박 쪽에 관절이 하나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관절 정중앙에서 한 번 더 움직이면서 90도보다 조금 더 가동을 하는 그런 형태고요. 손목 자체도 보면 연결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데 앞에 축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손목을 안쪽으로 꺾고 바깥쪽으로 꺾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좀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은 관절인데 자세히 보면 축 자체가 사선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손목을 안으로 꺾는 거는 거의 안 돼요. 이게 앞에서 봤을 때 손목 안으로 꺾긴 거의 안 되는데 바깥으로 꺾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등 외장 자체를 좀 가동시켜야 허리 가동이 자유롭겠죠. 이 상태로 허리 회전은 복부 중간쯤에서 가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뽑아보면 이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재밌는 게 기본 가동은 이 볼 조인트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위에 흉부에 이렇게 흉부를 들고 숙일 수 있는 축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다시 뽑아봤을 때 이 볼 조인트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숙였다가 들었다가 하는 가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 따라서 이 복부 외장도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끼고 보면 흉부를 완전히 들어서 이제 복부랑 흉부 두 개 다 들었을 때 그리고 흉부 숙이면서 복부도 숙였을 때 이런 느낌으로 크게 가동을 하고 외장이랑 같이 움직이는 것도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관절. 이게 스쿼트 가동이 조금 불편하거든요. 이게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 볼 조인트 하나로 이어져 있는 스쿼트라 빼보면 솔직히 가동 자체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움직여 보면 앞으로 들 땐 그래도 스쿼트 자체가 파여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가동시켜 주면서 좀 공간을 만들어 주면 다리 들 때 허벅지가 스쿼트에 완전히 닿을 때까지 90도 정도 크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옆으로 들 때도 이렇게 지금 뒤쪽을 살짝 이렇게 든 것만으로도 크게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그치만 고관절 축이동도 있습니다. 아니 복부에다 그렇게 관절을 넣어놓고 아예 보면은 프레임 자체가 밑으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다리를 좀 더 이제 편안하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죠. 물론 허벅지 회전도 들어가 있지만 완전히 돌아가기 힘든 게 약간 외장 자체가 간섭이 생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무릎 자체도 단일 관절입니다. 의외로 단일 관절. 그치만 가동 자체는 90도 직각으로 제대로 꺾이는 그런 형태인데 아까 이 오금 외장 부분이 안으로 꺾이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접혀지는 무릎입니다. 이게 구조상 이중관절 넣기가 힘들더라고요. 무릎을 아예 빼보면 지금 이 다리 아래쪽 파츠가 곱하기 3으로 조립되는 건데 그 위에 이 사각형 조인트를 끼워서 이 원형의 중앙의 관절 하나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도 좀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발목을 끼울 때 쓰는 볼 조인트가 처음에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요. 일단 깊숙이 집어넣고 나면 가동을 하긴 하는데
중간에 걸쳐져 있는 상태 너무 타이트하더라고요. 볼 조인트 좀 갈아주면서 조립을 하거나 약간의 가공은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저는 가공 없이 끼우긴 했습니다만 일단 다 떠나서 솔직히 공간 때문이라도 가동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이게 일단은 일자로 발목을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볼 조인트 덕분에 이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는데 역시 공간이 많진 않아서 가동 범위가 넓지는 않죠. 그리고 발목을 안쪽으로 꺾을 때도 볼 조인트 밑에 축관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을 바깥으로 밀면서 안으로 꺾어 줘야 발목이 좀 꺾인다. 근데 이게 다 꺾은 거예요. 더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절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발목을 지금처럼 안으로 굽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굽힐 때 축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드러난 뒤꿈치 이거를 위로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조금 발목을 좀 더 굽힌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발바닥을 기준으로 수평을 세워보면은 지금 다리 자체는 앞으로 확실히 기울어 있는 게 보이죠.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 자체는 어렵지 않게 포즈 그대로 취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액션 포즈 보기 전에 무장 장착이랑 이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바주카는 수납 같은 건 없으니까 그대로 손을 빼고 손등을 분리하고 그대로 손잡이 쥐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잠시 내려놓고 히트사벨 수납을 한번 해볼게요. 히트사벨 손잡이 잘 보면 구멍이 나 있고요. 이 구멍을 이제 수납 조인트에 가서 맞춰서 그냥 그대로 잘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양쪽 다 장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그냥 히트사벨 다 수납해놔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이 전자 하켄 같은 경우는 왼손에 손등을 교체하면 됩니다. 이렇게 왼손 손등 빼고 짠 이렇게 간단하게 교체만 해주면 된다. 이게 조인트 방향 때문에 오른손은 안 되고요. 왼손 손등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팩에 있는 다리 내리는 거는 한번 무릎을 펴고 그대로 백팩의 프레임째로 내려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참고로 이렇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지금 이 허리에 있던 부스터도 돌아가니까 이 회전하는 것도 좀 써먹으면 포즈 잡을 때 좋겠죠. 자 이렇게 무장까지 다 시켜줬습니다. 제가 만든 거는 가이아기로 만들었습니다. 가이아기는 히트사벨을 장착하고 있고요. 오르테가기 같은 경우는 히트사벨 빼면 오르테가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가이아기만 히트사벨을 끼고 있다. 이렇게 뭐 바스카까지 다 들려주고 나니까 뭐 영락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릭돔의 느낌이에요. 뒷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자이언트 바주카 액션! 역시 릭돔, 돔 하면 바주카 액션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메인 무장으로 바주카를 쓰는 것 자체가 돔이 또 뭐 좀 대표적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머신건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무장을 쓸 수 있긴 하지만 자쿠도 첫 등장 때 머신건 들고 있었다 보니까 좀 강렬했죠. 특히나 제트 스트리머 택일 때 머리만 빼꼼 내놓고 쓰는 그런 바주카도 좋고요. 그리고 지쿠악스 작중에 등장했을 때는 이 지쿠악스에 타고 있는 파일럿이 초짜인 걸 알고 도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어디 한번 공격해봐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렇게 지쿠악스를 발로도 차고 주먹으로도 때리고 막 둘이서 이제 지쿠악스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손에서 사출한 무기 전자하켄! 이걸로 지쿠악스의 다리에 걸고 전류를 흘려서 야한에게 파일럿에게 직접 데미지를 주는 그런 전술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등에 있던 다리까지 펼쳐서 이렇게 잘 모아주면은 하나의 부스터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진력을 급상승시켜서 제트 스트림 어택! 히트사벨을 들고 선봉에 서서 가슴에 확산 빈포 하면서 눈속임하면서 돌진! 영락 없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돔의 모습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포즈 잘 나오죠? 관절도 생각보다 유연하고 특히 어깨 가동 좋고요. 다리도 많이 벌어지고요. 근데 이렇게 했으나 뉴타입으로 각성한 냔 aka 미카사 아커만에게 바로 격파당했다. 참 씁쓸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건담 지쿠악스의 릭돔, 가이아기, 오르테가기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진짜 모르고 보면 영락 없는 그냥 돔이거든요. 그냥 릭돔이에요. 그냥 좀 디자인 터치 새로운 그런 릭돔이네 라는 생각 드는데 백팩을 보는 순간 저게 뭐지? 다리가 3개지? 뭘까? 하는 생각이 한 번씩은 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다 떠나서 진짜 그냥
앞모습의 디자인이 너무 잘 됐다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오리지널을 리스펙하면서도 지쿠악스만의 포인트가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그 느낌. 오히려 저 등에 있는 세 번째 다리가 그냥 보자마자 영락 없이 그냥 바로 머릿속에서 얘는 지쿠악스 시리즈야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게 만들어주는 요소기도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디자인 자체는 되게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빼버리세요.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그냥 백팩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면 돼요. 갖다 놔줘. 마음에 안 들면 떼버리면 된다. 세 번째 다리 제거 가능. 그리고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발목의 볼 조인트는 약간만 갈아준 다음 조립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조립했거든요. 끝까지 밀어 넣으니까 가동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립했는데, 혹시 좀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좀 살짝이라도 사포로 살짝이라도 좋으니까 갈아준 다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빠뿌시!